안녕하십니까? EPI 어드바이저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미국 채권, 특히 미국 국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과 그리고 그 위험 요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 요인을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차트는 이 장기 미국 인플레이션, 즉 물가 지수를 연결해 놨다. 연간으로. 그렇게 보시면 2%라는 값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. 즉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미 연준 의장이 우리는 2%대를 원합니다. 데이터 기준으로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 밀레니얼 세대 오고 나서부터는 미국의 물가 수준이 2%대였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거에 거의 비례하는 2%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미국은 물가도 한 2% 오르고 경제 성장도 한 2% 올랐으니까 그동안 큰 문제가 없이 잘 굴러오다가 갑자기 큰 거의 8%대에 이르는 물가의 급등을 이제 보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산물이 미국 정책금리 5.5% 어퍼바운드 기준으로 5.5%를 낮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3% 7월 달 들어서 3%라는 물가 지표를 예상보다 좀 낮은 물가 지수를 시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. 괜찮은 숫자였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 성장주들 기준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왜냐? 지금 월가에서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물가의 레벨이 좀 올라간 것 같다. 경제 성장률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고 명목 기준으로.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한 6대4, 7대3 정도의 이제 좀 다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그런 부분과 다르게 미 연준은 2%대의 물가 수준을 요구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물가를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금리를 못 내린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만약에 물가 수준이 옛날보다 좀 높아졌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꼭 내가 2%대까지 가야 되겠어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상당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한 3% 정도가 장기 물가의 평균이 될 수도 있는데 꼭 2%를 가야 되겠어.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겠어. 라고 생각하는 미 연준의 고집이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. 한 가지는 마일드하지만 마치 2015년, 16년에 있었던 것처럼 마일드하지만 리세션, 즉 불황이 오는 문제를 밝혀서 한 0%까지 물가가 진짜 떨어져 버린 경우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리만 사태가 있었던 2008년도 때처럼 마이너스 2%대까지 물가가 폭락해 버리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낳을 수도 있겠다. 즉 리세션의 우려를 강력한 연준의 의지 때문에 꼭 나는 2%를 가야 되겠어 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아주 급작스러운 반응과 함께 채권 시장의 채권 특히 미국 국채 가격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 이런 목표로 한 2%의 물가 수준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0까지 가는 경우에는 우선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 2%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폭등하게 됩니다. 그러면 물론 미국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난다면 일단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3%대의 물가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트럼프의 코멘트처럼 정치적인 노이즈가 끼는 거 이 두 가지가 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미국 국채 수익률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이런 진짜로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%대까지 올라와 있는 장기 물가 수준이 이미 형성이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GDP 성장률도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이 정상이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위험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표에 따른 즉 미 연준의 목표에 따른 이런 노이즈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의 잠재적인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꽤 높을 수 있다.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를 누르는 리세션을 견인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갈 길이 9월 달까지와 12월 달까지 가장 강력한 그 후보가 되는 그 시기 동안에 좀 여정이 있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노이즈는 분명히 감안을 하시고 투자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주식 측면에서 마찬가지 그때마다 이런 금리 시장에서의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.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올해 하반기에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채권에서도 그리고 주식에서도 괜찮은 성과를 내는데 큰 사실 힌트가 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.
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, 물가에 관련된 채권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숫자와 좀 달라지는 숫자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.